네. 뭐야? 네. 어... 일단은 집합일 거예요. 그쵸? 네. 수투를 다 한 번씩은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평면좌표구나 집합이 아니고 평면좌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엄청나게 중요한 거는 많이 없는데 우리가 이 얘기는 좀 하고 합시다. 첫 시간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론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공수2 전용 노트요. 알았죠? 네. 공수1 같은 경우야 뭐 사실 뭐 노트가 없나요? 박태희 씨? 대수밖에 없어요. 노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알았죠? 잠깐만요. 네. 여기다가 필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적당히 이제 얘기하고 진도를 나간 다음에 아마도 그 숙제를 낼 건데 많아요. 그쵸? 네. 105문제나 돼요. 그쵸? 그냥 105문제 다 나가진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은. 알았죠? 네. 일단 언니 105문제는 되는데 그건 안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충 한 1900문제잖아요. 근데 1900문제는 실제로 아니고 서술형과 그 다음에 행복한 1등급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매 단원당 한 15개씩, 10개, 15개씩 빠진다고 보시면 돼서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1시간당 한 7, 80문제 숙제가 나갈 거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공수 1이 좀 많았죠? 근데 왜 많았어요? 공수 1은 쉬운 거니까 많았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대충 이쯤 오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만 더 일찍 와서 준비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12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12시 늦어도 한 10분쯤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셨을 때 이제 용인이 오늘 자습했을 것 같고 그치? 건우 했나? 건 자습 신청 안 했나? 오케이 알았어요. 태희는 오늘 안 왔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방학을 안 했으니까. 자, 일단은 공통수학 2 단원의 평면좌표 부분 설명을 좀 잠깐 할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 자, 이 녀석 있죠, 이 녀석. 이 친구의 이름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면이라 할게요. 면이니까 보세요. 축이 2개 있죠? 2차원이니까 이제 면인데, 네. 이 녀석이 이름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볼게요. 지금 보이는 대로 평면 좌표예요. 자, 이 좌표라는 게 뭐냐? 영어로는 coordinate인데, coordinate. 이게 영어로 좌표인데, 이 좌표는, 몇 가지의 그 차원을 기준으로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 화살표 방향은 항상 어떤 거냐면은 이쪽으로 값이 점점 커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값이 안 커져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만 있는 경우는 1차원이죠. 그쵸?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 점을 찍으면 여기 A라는 점을 찍으면 자, A 좌표는 1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위치만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는 거죠. 위치만을. 예를 들어 이제 A 좌표가 여기 있다면 A 좌표는 1,2야 라고 이렇게 두 개의 차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2차원.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차원이 있다 치면은 3차원이 있다 치면은 예를 들어 1, 2, 3 해볼까요? 3 해보면은 이런 점이 있다 치면은 이게 A좌표를 하면은 이 좌표는 1, 2, 3이다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좌표, 즉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좌표에다가 두 개의 차원이니까 좌표에서 평면좌표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 좌표는 주로 어디에 쓰였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리는 세 가지의 이름 중에 이 평면 좌표가 가장 오래된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치만 단순하게 나타내는 거고, 예전에 이제 지도 같은 거나 아니면 어디 항해를 하던 여행을 하던 좌표가 있어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이름의 좌표가 있고, 면좌표라는 거. 쌤, 그러면 면좌표 말고 평면좌표 말고 다른 좌표도 있나요? 그럼 당연히 있죠. 예, 원형 좌표계도 있어요. 원형 좌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점을 이제 R, 세타라고 해서 반지름과 각도만으로 표현하는 좌표도 있습니다. 이 좌표의 기능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A가 1,2야 라고 했을 때 그 1,2에 해당되는 점이 유일해야 돼요. 1,2가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은 우리가 정확히 좌표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 이 녀석이 나타내는 점이 유일한 게 좌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뭐 이제 좀 알 필요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죠. 원형 좌표계도 그러면 아까 말한 R, 세타를 썼을 때 3, 30도 이러면은 이 3, 30도가 가리키는 점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게 맞거든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건 대학교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원형 좌표계. 두 번째 이름은 뭐냐? 두 번째 이름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얘가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이름은 당연히 알고 계시니까 한번 써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죠. 실수 좌표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이 좌표 평면에는 실수만 쓸 수 있어. 실수만 점을 찍을 수 있어가 되겠죠. 점을 찍기 가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 좌표계에 예를 들어 어떤 점이 찍혔다는 건, 이 점의 가로좌표와 세로좌표 모두 실수였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허수는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I,2를 찍어줘 라고 하면은 Y좌표는 2가 맞는데 이 수많은 점 중에 X좌표가 I인 친구를 우리가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I,2라는 점은 여기에 점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얘가 또 대수에서 나중에 또 이제 중요한 걸로 적용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실수좌표계라는 이름이 있죠. 마지막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이름이 데카르트 다음에 생긴 거죠. 아니죠. 정의역축, 치역축이죠. 마지막 이름이 이제 여기가 정의역이고 여기가 치역축이다 해서 이제 마지막 이름이 생긴 거죠. 이 세 가지의 이름의 역할을 다 이제 한번 관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알고 계시면 되는데, 평면 좌표는 결국 뭐다? 평면 좌표는 그냥 이 녀석의 위치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다. 그리고 면좌표니까 2차원일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실수 좌표계는 이제 실수만 찍을 수 있다. 네, 허수는 찍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는 거죠. 여기에 점이 찍혔다는 건 그 아이는 무조건 실수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마지막 거는 데카르트가 정의한 함수로 인해서 생기는 정의역축, 치역축입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은 고등학교 내내 구별해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네, 좀 은근히 중요한 타이밍에 자주 쓰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평면 좌표가 되겠습니다. 네. 태희가 첫 시간부터 지루해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지? 네. 네, 그래요.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태희가 화장품이 바뀌었어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좋은데 집중은 해줘야죠. 그쵸? 세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한 다음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거든요. 근데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할 때 좀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평면좌표 있죠. 이 평면좌표나 평면좌표에서 꼭 내가 알아둬야 될 어떤 사고방식 중 하나인데요. 생각방식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중딩과 다르게 한번 볼 건데 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A, B가 있고 여기에 이제 C, D가 있으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이건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쵸? 거리 D는 루트 C-A의 제곱 더하기 D-B의 제곱이다 라고 이제 외우시는 거에 어려운 게 없고 심지어 이 친구의 원리도 웬만하면 알고 계시죠? 이 친구의 원리는 네, 피타고라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그래서 직각이 만들어질 거니까 이런 거죠. 아, 이 자식의 이름 하나만 더 적읍시다. 여기에. 하나만 더 적읍시다. 이제 얘 때문에 생기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 녀석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알아볼 건데 하나 더의 이름이 뭐냐? 예, 수직 좌표계입니다. 네, 수직 좌표계. 무슨 얘기예요? 성분이 두 개 있어. 성분이 어떻게 있어? 가로 성분, 세로 성분이 있어. 얘네가 서로 수직해. 수직 좌표계입니다. 진짜 중요하기도 하고 수직 좌표계에서 파생되는 어떤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사고방식.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볼게요. 개 중요한 거야. 자, 가로와 세로를 따로 관찰하자. 관찰해도 된다. 관찰하자가 맞긴 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이렇게 써드릴게요. 아, 좀 이렇게 써볼래요? 이것도 좋고요. 가로왕 잠깐만요. 이렇게 써도 되고 하나 더 쓸게요. 가로와 세로는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가로와 세로는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로따로 보자 이겁니다. 개 중요한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점점 올라가서 물리 1도 하고 물리 2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건데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가로 세로는 서로 그냥 다른 아이들이다 이겁니다. 다른 거예요. 관련이 없어요. 서로 전혀. 네, 그러니까 쌤 피타고라스를 하려면은 가로와 세로가 필요한데요. 맞지.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니네가 이 점과 이 점을 관찰할 때 가로좌표죠. X좌표. 가로좌표는 가로좌표끼리만 좀 관찰해주고 이런 거리가 있네 이러면서 세로좌표는 세로좌표끼리만 관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3과 그 다음에 5,7이라는 5,5라는 점이 있다 칩시다. 이 두 점을 봤을 때 얘네를 한 번에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x의 차이는 4구나 가로의 차이는 4구나 따로 보시고 세로의 차이는 2구나 따로 보시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그대로 내분점, 외분점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게 그대로 기울기나 이런 데도 적용이 돼요. 단지 대각선의 길이를 구함에 있어서 피타고라스라는 걸 쓰다 보니까 피타고라스는 가로와 세로가 쓰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건데 큰일 났어. 또 태희가 안 써. 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점을 줬을 때 항상 가로는 가로끼리 따로 5랑 1이니까 4인가 보다 차이가 세로는 세로끼리 따로 계속 관찰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진짜. 정말이야? 내가 지금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평면좌표의 기초거든. 근데 평면좌표가 뭐 어려운 걸 설명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너네가 좀 필요한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쨌든 가로랑 세로는 서로 따로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해했어?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잘하기만 하면 돼. 일단 나는 아무리 봐도 생각하는 게 물리투가 이제 어려운 그 과학 중에 하나라고 치면은 그 물리투의 역학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마인드가 이거라고 생각해. 가로랑 세로를 따로. 잘 해보세요, 나중에. 아시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수학에서도 가로와 세로를 따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나왔을 때요? 뭐가 나왔을 때요? 좌표, 축이 나왔을 때요. 평면좌표가 나왔을 때요. 가로, 세로를 따로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강조했어요. 됐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보는데 먼저 볼 때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가로끼리의 거리가 얼마일까? 세로끼리 거리 얼마일까? 심지어 왜 이렇게 가로끼리 거리를 봐야 되죠? 기본 축이 가로축, 기본 축이 세로축이잖아요. 가로끼리만 세로끼리만 따로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얻은 길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로끼리의 길이, 세로끼리의 길이 얻은 길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네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구하라고 했으면 활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가로끼리 따로, 세로끼리 따로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점이랑 무게중심이 나오나요?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더라? 내분점을 먼저 할까요? 내분점이 중점과 무게중심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분점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중점은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아니까 이제 내분점, 외분점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내분점, 외분점 마찬가지예요. 역시 x, y 따로입니다. 따로예요. 따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좌표가 있어요. 1, 아까 점 3 해볼까요? 그 다음에 y좌표를 다른 좌표를 7,6이라고 해볼게요. 네, 7,6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이런 A점과 B점이 있는데 내가 얘네 사이에 1대2 내분점이 궁금해요. 그럼 1대2 내분점은 일단 이런 마인드예요. 1대2로 내분하라는 건 얘네 둘 사이를 총 몇 개? 총 3개로 갈라줘. 그 중에 하나는 A를 주고 2개는 B를 줘. 라는 뜻이 이제 1대2 내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각선으로만 볼 때 있죠. 대각선으로만 보면은 A, B점 그대로 이어놓고 하나, 2개 주는구나 라고 봐도 되지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얘네를 X성분과 가로성분과 세로성분 따로 나눠서 보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수직 좌표계니까 수직하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X는 몇 칸 차인데 6칸.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Y는 몇 칸 차인데 3칸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일단 왜요? 수직 좌표계니까요. 가로 따로 세로 따로 보란 말이에요. 바로 다이렉트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아이가 한 칸, 2칸으로 나눠지려면 가로 길이도 한 칸, 2칸으로 나누면 되겠다. 이런 걸 보아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앞에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일단 6칸 차이인데 가로도 어쨌든 한 칸, 2칸으로 나눠지겠지. 자, 보세요. 세로 길이 볼까요? 세로 길이도 어쨌든 세로 길이가 이제 3칸 차이가 나는데 세로 길이도 A로부터 한 칸, 2칸 차이가 나겠지. 자, 이거 따로따로 한번 구해볼까? 자, 가로 길이 한 칸, 2칸 차이 나니까 총 6에서 한 칸이면 2겠다. 그쵸? 3칸 중에 하나니까 2겠죠. 1에서 2만큼 오는구나. 여기 3. 자, 세로 길이요. 세로 길이 볼게요. 총 3인데 하나 둘로 나눌 거니까 1, 2겠구나. 위로부터 1 올라오면 되겠구나. 내분점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쌤 이게 왜 됐죠? 왜 한 번에 구하는 거 말고 x, y 따로 했는데도 나오죠? 왜냐면요. 수직 좌표계는요. 무조건 닮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왜 닮음 보세요. 닮음 어떻게 이용해요? 1대2라고요? 그럼 여기도 1대2죠. 닮음인데. 여기도 1대2겠죠. 닮음인데.
닮음이 생기겠죠. 그쵸? 이해하셨어요? 어쨌든 우리가 배운 이 수직 좌표계 어떤 식으로 접근한다? x, y 따로, 가로, 세로 따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도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내분점 공식을 제가 하나 쓸 건데, 이제 m 대 n이라고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 x1, y1 이라는 점이 있고, x2, y2라는 점이 있고, 얘네를 m 대 n으로 내분해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내분점을 구할 때 공식을 쓰죠? 내분점 공식을 써볼게요. m 플러스 n분의 로 시작한 다음에, 자, mx2, nx1이라 쓰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분, 봐봐. 내분점의 x좌표, 가로좌표 성분을 구하는데, 내분점의 가로 성분을 구하는데, y는 전혀 쓰이지 않았어요. x끼리만 보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기는요, m 더하기 n분의 my2 플러스 ny1이죠. 근데 x는 전혀 쓰이지 않았어요. 세로 성분을 구하는데.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을 통해서도 x 따로 y 따로 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구나 알면 되겠죠? 용이랑 태희는 이제 쌤이랑 이걸 한번 했고, 건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고, 건우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문제를 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어떤 문제가 나왔어, 건우야? 뭘로 해볼까? 4,1이랑 그 다음에 7,7이라는 점이 나왔어. 4,1과 7,7이 있어. 얘네 1대2 내분점 구해줘. 그럼 건우가 공식 때려박는 게 아니라 x 차이가 3이네? 1대2면 한 칸당 1이겠다. x좌표 5. 1 커졌으니까. 자, y 차이가 6이네? 한 칸당 얼마씩 커져? 20 커지죠? 그쵸? 3등분 할 거니까 1대2면 전체 3등분을 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y 차이가 6이네? 전체 3등분 하면 한 칸당 얼마야? 네, 2라고 2. 그치? 그럼 얘로부터 2 커지면 얼마야? 네, 이게 내분점 끝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우는 한 번 더 쓰세요. 알았죠? 네, 건우가 내 내분점 구할 때 저런 식으로 배웠니? 네. 알겠어요. 어쨌든 한번 잘 써보세요. 네. 태희랑 용이는 원래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건우만 이제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럼 건우가 지금부터 배우는데 괜찮냐? 괜찮죠. 네, 이번에 우리 학원에서 이제 수리 논술로 대학교에 이제 좋은 데를 뚫은 친구는 심지어 건우보다 늦게 나올 때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어찌되었든 근데 난 논술은 가르치진 않거든, 얘들아. 지가 그냥 잘 듣고 잘 한 거야. 알았지? 진짜 매년마다 논술 붙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신기하긴 한데, 걔네과 4명 뽑는데 논술을 뚫었더라고. 대단하긴 하더라. 대단하지, 그치? 자, 어찌되었든 이게 이제 내분점이고, 내분점 근데 공식도 알아놓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분점을 방금 전 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데, 방금 전처럼 구하는 것도 좋은데, 내분점 1대2점 해가지고 x랑 y 해서 x 3칸 중에 하나, y 3칸 중에 하나 그래서 구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문제에서 문자로만 많이 나와 있으면은 결국 공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분점 공식 여기다 한번 쓸게요. 저는 이제 칸이 밀려가지고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밑이나 옆에다가 쓰면 됩니다. 어깨가 조금 아픈데, 그지? 자, 외분점입니다. 외분점은 솔직히 말하면 좀 봐야 될 게 좀 있거든요. 외분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는데, A점하고 B점이 있는데, A점하고 B점이 있는데, 얘네를, 자, 이제 보세요. A, B를 1대2로 외분해 달라 그러면요. 외분하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죠. 뭘 알아야 되냐면 1대2가 뭐 A로부터 B로부터가 아니에요. 봐봐요. 1대2 외분 뭐예요? 외분 점으로부터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분점으로부터 A가 1만큼 거리에 있고요. 외분점으로부터 B가 2만큼 거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얘네 둘의 차이죠, 차. 여러분들 제가 이제부터 차라고 하면은 절대값 씌워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1 빼기 2 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하지만 차는 1이죠. 그쵸? 봐봐요. 이 둘의 차가 A, B 사이의 칸수입니다. 차가 1이죠. 한 칸이네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외분점 어디 있으면 되냐면 잘 보세요. 야, 외분점으로부터 A가 1, B가 2니까 A가 더 가깝지. 외분점 그러면 외분점 여기 있겠지. A가 더 가까워야 되니까. 잘 들어봐. 근데 봐봐. 이게 지금 얘네 둘 사이가 1이 된 거야. 이 둘 사이가 뭐라고? 둘 사이가 얘 차라고 차. 그럼 봐봐. Q에서 A까지가 1이라며. 여기도 1이야. Q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봐봐. 1대 2 바로 보이죠. 그쵸? 1대 2 바로 보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좀 따로 해볼까요? 자, A, B를 2대 5로 외분해줘라고 할게요. 외분해줘라고 할게요. 2대 5. 그럼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 팔이 아프냐. 자, A와 B가 여기 있다 치고 A, B를 2대 5로 외분해줘. 그럼 봐봐요. 이 둘의 차는 얼마죠? 차가 3이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A, B 사이의 거리가 3칸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이 둘의 차가 A, B 사이의 칸수예요. 이해하셨어요? 3칸이라고요, A, B 사이가. 여기 3칸, 그러니까 A, B 사이를 3칸으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3칸 나눠놓고, 자, 외분점 어디 있겠어요? 외분점, 얘네 연장선 중에서 외분점은 A랑 가까워, B랑 가까워? A랑 가깝습니다. 외분점으로부터 A가 2니까. 외분점은 그럼 어떻게 가까워야 돼요? 2칸 간체로 있어야 되겠죠. 그쵸? A로부터 2칸이네요. 그럼 B로부터는 자동 하나, 둘, 5칸이 되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잘 들어봐. 오케이. 왜 아프지? 얘들아, 니네가 배우는 이 내분점, 외분점의 이 몇 대 몇 얘는 항상 누구로부터야? 내분점, 외분점으로부터야. 얘도 봐봐. 여기 내분점이지. 내분점으로부터 1, 내분점으로부터 2인 거야. 이해했어? 다 기준이 내분, 외분점 기준으로 나온 비율이야. 이해했지? 무슨 A점, B점 기준이 아니야. 알았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하여튼 외분점 어떻게 구한다? 외분점? 둘의 차가 A, B 사이의 칸수구나. 칸수구나. 구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문제. A의 좌표가 2,3이고요. 얘 B의 좌표가 8,6입니다. 이때 외분점, 2대 5 외분점을 구해달라 했어요. 그럼 전 이렇게 구할게요. 저는 무조건 한 칸이 얼마인지를 궁금해 합니다. 들어봐요. 한 칸에 가로와 세로 길이 각각 얼마일까를 궁금해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럼 A, B는 가로 길이가 전체 몇 칸이죠? 전체 얼마죠, 길이가? 6이죠. 6인데 얘를 제가 지금부터 3칸이니까 3등분을 하겠죠. 한 칸당 가로 길이 얼마예요? 2죠. 그럼 A로부터 2칸 뒤로 가야 되니까 이 친구 가로 마 4만큼 가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가로만 따진 거예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가로만. 세로 해볼게요. 세로가 A, B 사이가 3칸이니까 세로 또 3등분 하면은 세로는 전체 길이가 3이었는데 한 칸당 1이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1씩 또 2번 내려가야 되겠죠? Q점 1이겠죠. 그쵸?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되셨어요? 자, 어려운 게 있다 없다? 없어야 됩니다. 언제나 가로 따로 세로 따로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쌤, 혹시 가로랑 세로가 뭔가 엮인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가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없어. 절대 없어. 태기 그렇게 필기를 열심히 했어? 한 바닥 그 사이. 오, 네. 네. 아니, 벌써 바닥 넘기길래. 네. 그래요. 없습니다. 태기도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이제 우쭈쭈가 많이 없어지긴 할 건데. 발이 아프다. 그쵸? 예, 여러분들 고등학교가 1월 중순에 발표된다고 그때 들었는데
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외분점도 역시 공식 한 번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외분점 공식은 네, 외분점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A점이 x1, y1이고요. B점이 x2, y2라고 했을 때 자, 얘는 m 대 n으로 외분해줘라고 하면 잘 알다시피 자, 외분점은 m 빼기 n분의 자, 순서 맞춰주죠. mx2 m을 맞춰주라는 거죠. 빼기 mx1입니다. 자, m 빼기 n분의 네, my2 빼기 n 왜 m이 두 개야? 네, ny1이 되겠습니다. n 순서 맞춰주면 되고요. 빼기라는 것만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외분점 공식 어렵지가 않죠. 그쵸? 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평면좌표 얘기는 끝나고요. 뭐 중점하고 무게중심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니까 네, 중점 한번 해볼게요. 두 점 사이의 중점, A, B, C점 제가 잠깐 두고요. 또 쓰기 귀찮으니까. 자, A, B 사이의 중점은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 2분의 x끼리 더한 거 2분의 y끼리 더한 거니까 중점 역시 x 따로 y 따로 구하는 거죠. 자, 무게중심 어떻게 구합니까? 이 세 점 사이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하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해줘 라고 하면 알다시피 역시 x끼리만 중요합니다. 네, 3분의 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무게중심도 약간 내분점, 중점 활용해서 나오는 애들인데요. 뭐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다? 이제 평면좌표가 끝이 났다는 얘기고요. 이제 쉬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그 다음에 평면좌표 제가 대표 문제를 좀 몇 개 풀 건데 오늘 아마도 좀 빠르게 넘어갈 수는 있어도 아마도 일단 전부 다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쉬는 시간에 대표 문제 풀고 있어도 좋고 숙제하고 있어도 좋아요. 알았죠? 잠깐만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왜 돼요? 쳐도 돼. 핸드폰 해도 돼. 쉬는 시간이잖아. 영상 꺼야지. 잠깐만 먼저 가.